저신과 조건 만남에 응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거를 좀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동성애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성향 등을 좀 바탕으로 해서 네, 안녕하세요. 이효진의 진짜 변호의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통한 조건 만남은 성인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인데 개의를 곁들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조건 만남을 했던 의뢰인에 대한 어떤 사건이고요.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이런 성향이 있었던 분 같은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매매라고 하는 그런 검색까지도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성인 여성들도 저신과 조건 만남에 응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거를 좀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동성애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성향 등을 좀 바탕으로 해서 동성 성매매라고 하는 점을 트위터에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연결이 돼서 성매매에 나아갔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 죄와 아동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간은 엄밀하게 보면 아닌데 강간인 것처럼 여기고 처벌을 하는 그런 범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때는 강간과 같이 처벌한다라고 하는 범죄가 의제 강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은 성관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판단력 자체가 올바르게 성숙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돈을 주고 성매매 행위를 한다고 해도 단순히 성매매 행위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의제 강간 등과 같은 하나의 성범죄로 처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 성인과의 성매매 행위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1년 정도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에 나아간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 규정 자체로도 이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성을 어떻게 파는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형량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고 하는 선고 결과가 나왔고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가 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도 굉장히 크고 법원에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사건의 형량을 보시면 조금 더 참고가 될 것이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조건 만남을 하다 보면 본인의 나이를 이제 소개글 해서 속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입장들을 초기 상담에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나이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안다든지 용모라든지 또는 외형 같은 것들을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죄 변론을 한다고 하면 피해자로 진술했던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이 나이를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나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라고 하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법정으로 현출이 돼서 판사님께서 그 증언을 다시 한 번 더 육성으로 듣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무리하게 내가 이 아동 청소년의 나이를 몰랐다라고 하는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죄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켠에 두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을 꼭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고소로 인해서 사건이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합의를 위한 노력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 맡겨짐으로써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행이라든지 협박 등의 강압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없었던 성관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 또한 이제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저희가 개진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례적인 선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나 여러 가지 그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 성매매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이러한 성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딱 알맞은 처벌만을 받게끔 하는데 조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조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그러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